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미성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활성산소가 뭔지는 알고 또 그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활성산소가 어떠한 경우에 생기는지 짐작은 하면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활성산소가 어떠한 경우에 많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몸이 언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요, 바로 이제 소아 청소년기 같은 이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세요. 아니, 활성산소는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 활성산소라는 게 언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일종의 산소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어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에너지성 영양소를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필수적으로 코로 산소를 들이마셔서 그 산소와 영양소가 이렇게 몸 안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신진대사라는 건데, 그 우리가 코로 들이마신 산소가 이용이 되면서 그 코로 들이마신 산소의 약 2%에서 많게는 약 4%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어떤 대사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굉장히 어른들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례로 보자면 맥박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성인들은 60회에서 약 80회, 많게는 60회에서 80회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무려 90회에서 많게는 190회까지 뜹니다. 그러니까 그 190회까지를 정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이 맥박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라는 것은 각 조직으로 어떤 세포 분열도 왕성하고 신진대사도 많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은 이런 일반 성인들보다 아이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아이들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요소가 이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요, 이제 바로 과격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고 그러면 그냥 운동은 내 몸에 좋은 거,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대부분 운동을 안 함으로써 이제 많은 또 어떤 질환을 또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인병이 대부분은 다 비만하고 직결이 돼 있고, 특히 당뇨, 그러니까 모든 만성 질환의 첫 번째 시발점인 이 당뇨는요, 이 비만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잖아요.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용이 되지 않고 혈중에 그대로 주저앉음으로써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운동 하다 보니까 운동이 그냥 만능인 것처럼, 운동만 하면 모든 질환이 다 낫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운동이라는 개념에는요, 앞에 적절한 운동이라는, 이렇게 적절한이란 말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과격한 운동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의외로 수명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보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수명하고는 어찌 보면 비만으로 연결만 되지 않는다면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신진대사율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대사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산소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의 이용률이 높아져서 활성산소 발생량이 많아서 의외로 운동선수가 수명이 짧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적절한 운동, 그러니까 과한 운동,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과하다거나 또는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약국 오신 분들에게는 축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조기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기 축구 한다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이제 뭐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활성산소 많이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이후에 하는 마라톤도 저는 이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이렇게 활성산소 발생량도 많아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운동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그 나이에 맞게 뭐든지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자외선이에요. 물론 이 자외선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명 활동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자잖아요. 근데 이 자외선이 과하게 우리가 노출이 됐으니까 햇볕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이 피부도 어차피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피부 세포 중에 이 지방 성분이 과산화 지질화 돼 버려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과산화 지질이 돼서 거기는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리포푸신이라는 이제 이런 변성된 물질이 이제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미라든가 이제 잡티가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과하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 피부 세포가 굉장히 이제 노화가 앞당겨져서 심각하게는 이제 피부암까지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방사선이에요.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는 게 이제 주로 방사선 치료인데, 이제 이런 방사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 방사선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고 밖에,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자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 그 인공 방사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인공 방사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 이 방사선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에너지 방사선에 그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그 암세포의 그 DNA를 변이를 시켜서 이렇게 사멸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고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이 그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정상적인 세포에도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부작용이 뭐예요? 암세포의 DNA도 손상을 시키지만 이게 우리 피부에 그 어떤 정상적인 세포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른 조직 있죠. 그러니까 뭐 점막이라든가 뭐 미점막이라는 장점막이나 이렇게 세포 분열의 속도가 빠른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데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그 세포의 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사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 항암 치료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 부작용이 이제 구토하고 탈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으면 몸 안에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서 내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말 신경계라든가 우리 몸에 이렇게 컨트롤을 시켜주는 신경계라든가 호르몬계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때 이 신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신경계도 이렇게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안정화되지 않고 이게 흔들리고 호르몬 체계도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말 노력을 하게 돼요. 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이제 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서 그 산소를 많이 끌어다 쓰는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체가 우리 세포에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이제 이 담배하고 이제 알코올입니다. 이것도 또한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 담배에는 뭐 타르라든가 뭐 니코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발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과산화수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피면 이제 한 개 피를 피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 피당 약 100조개 정도의 활성산소가 발생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C를 먹어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에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알코올인데요. 이 알코올은 적당량의 이제 음주는 우리 몸에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또 활력도 올려줄 수 있다라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라고 말씀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음주가 아니라 이제 과음을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과음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간에서 이제 알코올이 분해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에탄올이잖아요. 이제 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틱 애시드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다 간에서 이게 무독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무독화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들을 많이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소이기 때문에 무독화시키는 과정에서 항산화 효소계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이제 무독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작 내 몸에 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무독화시켜야 될 어떤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염증성 물질들이 몸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코올이 이제 과음을 해서 많이 들어와 있다 보면 다른 것을 무독화시켜야 될 이 항산화 효소가 간 내에 있는 알코올을 이렇게 분해를 하느라고 정작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는 피로 물질이 누적이 돼서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 해독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은요, 이제 수술입니다.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수술 후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저는 약국에 있으니까 이제 조제약을 이렇게 타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보이시면서 저분 왜 저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 한 5년 정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네? 심지어는 한 10년 정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 없이 거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뭐 큰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또는 이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어떤 약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제 화학요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중 치료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갑자기 5년에서 10년 정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수술이라든가 어떤 집중적인 약물 치료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건강한 그러니까 신체에 있는 그 신체 일부, 그러니까 뭐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절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손상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의 양도 엄청나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또 하나는 그런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런 육체에 받는 또 스트레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조직이 재생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이 복구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그 아물어 가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은 대사가 많다라는 거고, 대사량이 많다라는 것은 산소를 많이 끌어다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이용되는 곳에서는 무조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재생이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활성산소량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신 분들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거의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도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해가 되는 음식이 있고, 또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 중에서도 이게 탄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산화된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정말 이게 이런 탄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발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활성산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식하는 거 있죠. 이제 과식. 그러니까 우리 그 소식이 장수한다라고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적게 먹어야 장수한다라는 이유인 것처럼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장수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식을 하게 되면
뭐든지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과하게 우리 몸 안에서 소화효소도 많이 끌어다 써야 되고, 또 이 과하게 들어온 것을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과한 대사효소도 많이 끌어다 써야 돼요. 또 그럼에도 또 남은 것들은 잉여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또 지방이란 형태로 저장을 해서 또 뭔가 또 축적을 해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소식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약물입니다. 약물이라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병이 왔을 때, 질환이 왔을 때 어떤 치료 목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증상 완화의 목적이라든가 예방의 목적으로 이제 약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선택할 때는 어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직을 어떤 손상이 됐을 때 그런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일단은 이게 그 조직에는 어떤 이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무독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자면 간이라든가 뭐 어떤 신장이라든가 이런 장기에서 놓고 보자면 이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약물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간에서 해독 효소계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무독화되어야 되고, 이게 뭐 혈관에다가 이제 뭐 무독화된 물질들을 혈관에 뿌려 넣으면 신장에서 또 걸러서 밖으로 배설을 시킨다든가 배출을 시킨다든가, 또 이게 쓸개즙을 통해서 소장에 뱉어 놓으면 소장에서 또 어떤 내 몸에 있는 어떤 효소라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해서 밖으로 대변으로 이제 밖으로 배설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해독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에서 또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불면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드는 거. 이게 잠을 못 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수면을 취하게 되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신진대사 속도 있죠. 이 대사가 되는 속도가 약 20% 정도 다운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곰은 아닌데요, 꼭 그런 것처럼 동면에 들어가는 곰처럼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이렇게 20% 정도 다운이 돼서 우리가 심장 박동수도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몸 안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휴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잠을 들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신진대사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에너지가 그대로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을 취함으로써 그동안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당이 되죠. 이렇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그만큼 더 20%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잠을 잠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 물질을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해독해야 될 독소 물질들이 신체 체외로 이렇게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해독되지 못한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에 의해서 또 한번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전자파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게 어떤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게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 또한 뭐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량이 이제 많다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도 방사선에 속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치료 목적으로 쓰는 그런 인공 방사선만큼 이렇게 많은 양의 고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가 거의 없거나 약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 노출하는 건 사실인데요. 어찌됐든 이것 또한 이렇게 많은 시간 과량 노출이 되다 보면 과량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항산화 요소가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노화입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소아청소년기 같은 성장기 때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 노화하고는 활성산소 발생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노화는요, 과도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막아내는 힘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이렇게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는 과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게 이 활성산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 않냐의 차이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이제 해결책 또한 우리 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있어요. 항산화 효소라는 게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뭐 카탈라제라는 효소라든가 뭐 SOD라든가 뭐 글루타치온 포옥시데이스라든가 또 이런 기본 항산화 효소계가 존재를 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나라로 표현을 하자면 군인이나 경찰관 같은 항산화 효소계가 있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관에 해당하는 항산화 효소가 이게 40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량에 상관없이 이 항산화 효소계가 이렇게 절반량으로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약 30%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이 정규군들이. 그래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40대나 50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몸의 노화 속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항산화제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생기는 원래 있는 항산화 효소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용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 내 몸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구하는 거죠. 용병을 이제 찾아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뭐 ALA라든가 뭐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뭐 아스타잔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제를 구해서 이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나 50대가 되면 누구라도 막 그 상관없이 아마 항산화제를 한 가지 이상은 좀 드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내 몸은 언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피해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아예 피해서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돼,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활성산소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라는 거고, 이제 알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덜 노출시키도록 이제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